영천시가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정대 집행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구상권 청구 등이 쉽지 않아 혈세 낭비가 우려됩니다. 경북 영양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선 도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영양 국민들이 4차선 확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구 경북 성인 여성 2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벌에 쏘이는 사고가 많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빨라 일찍 벌초에 나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영천시가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결국 행정대집행이라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구상권 청구 등이 쉽지 않아서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 북안면의 한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체입니다. 허용 기준보다 6배나 많은 폐기물을 보관해 영업 정지에 폐기물 처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5월과 7월에는 2차례 화재까지 발생해 주변 농경지가 오염됐습니다. 영천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2차 환경 피해가 발생한 곳을 우선으로 행정 대집행을 통해 방치된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비 12억 원을 포함해 총 3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우리 2차례 난 경우도 있어서 불이 날 경우 그분들을 생명이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1순위로 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비도 환경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1순위가 추진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빠른 처리에 동의하지만 폐기물 처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시 차원이나 면 차원에서 처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버릴 장소가 있느냐, 그 첫째는. 그것을 이제 국가에서 이 방침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소를 선정하더라도 그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동의 얻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고, 그 폐기물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문제는 주민들 잘 설득을 해야만이 이거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강력한 규제 등 관련법이 강화되지 않는 한 행정 대집행 후 구상권 청구도 어려워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북 영양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선 도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영양 국민들이 국도 31호선의 4차선 확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불편해도 묵묵히 참아왔지만 이대로 참기만 하다가는 앞으로 또 수십 년이 지나도 교통오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데 영양군의 도로는 왜 수십 년째 한 차선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양군 민간단체 회원 50여 명이 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영양과 청송을 잇는 국도 31호선 16km를 4차로로 확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 31호선은 편도 1차로로 전국에서 4차선 도로가 없는 지자체는 영양군이 유일합니다. 이 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4,100여 대. 이렇다 보니 차들은 대열을 이뤄 이동하고 반대 차선을 넘어 추월하는 차량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낙석 위험도 높아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영양 군민이 타 시군이나 이렇게 나갈 때 유일한 길이 그 31번 국도밖에 없으니까 그 길을 다니면 항상 그런 낙석과 빙판의 위험을 늘 사계절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영양군은 지난 2014년부터 관계부처에 수차례 확장 건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제 논리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인구가 부족하고 교통량이 많지 않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안 된 이유는 타당성 부족이죠. 이게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부족한 걸로 결론돼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안 돼요. 일정 수준의 교통량이라든지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다는 거죠. 교통량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4차로 확정은 최소 기준이 한 7,500대 나와야 됩니다. 일 교통량이. 영양군민들은 경제 논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안동과의 접근성이 영양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저는 봐요. 농촌 지역 자체의 어떤 발전도 중요하지만은 가까운 인근 그 중소도시의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될 곳이 안동인데 지금 31번 국도는 참 2차선에서 지금 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계획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은 내년 말에 고지됩니다. 영양군과 민간단체는 전 국민 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성인 여성 2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에 마땅한 직장이 없다 보니 서울과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여성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2달 전 직장을 잃은 40대 여성 이미영 씨. 새 일터를 찾아 나섰지만 마땅한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기르며 다닐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것도 까다로운 과제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서 아직 애가 어리고 하니까 그 애가 쉴 수 있을 때 같이 쉬고 할 수 있는 게. 일자리가 없는 대구 지역 여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년 전까지 꾸준히 증가했던 고용률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경북 여성 고용률도 4년 전부터 전국 평균보다 낮아져 올 상반기엔 50.2%에 머물렀습니다. 지역 여성 2명 중 1명이 직장이 없는 셈입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사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적어 대구가 전국에서 2번째, 경북은 4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벽을 넘으면서 경력이 단절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직장을 찾아 지역을 빠져나간 여성도 최근 3년 동안 2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워낙 경단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좀 업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3일에서 5일 정도 진행을 합니다. 노무 상담이라든가 심리 상담, 또 뭐 1대1 그 멘토 멘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난 2017년 기준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대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 환경 개선과 육아 정책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최근 들어 벌에 쏘이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문경에서는 과수원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지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추석이 빨라 일찍 벌초에 나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창가 틈 사이에 벌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보호장비를 입은 소방대원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조심스럽게 벌집을 태웁니다. 여름의 끝자락 들어 벌들의 활동이 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경북에서는 370여 명, 대구에서는 100명 이상이 벌에 쏘여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벌초와 성묘가 많은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벌들이 산란기를 맞아 더 공격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 동안 벌에 쏘여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74.5%가 7월과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벌에 쏘이지 않도록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과 모자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검은색이나 회색 옷은 피해야 합니다. 말벌은 어두운 색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벌집을 없애려고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금물. 만약 벌이 달려든다면 최대한 몸을 숙이고 빨리 달아나야 합니다. 자기네들 또 방어 차원에서 반드시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되죠. 혹시 이제 벌집을 발견하게 되거나 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되면은 119에 신고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벌에 쏘였을 경우 쏘인 자리에 얼음 주머니 등을 댄 뒤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대구 동구에서 빗길에 시내버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도시철도 출입구와 버스 정류장이 붕괴됐는데요.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해안역입니다. 3번 출입구가 며칠째 폐쇄됐습니다. 입구를 살펴보니 안전펜스와 칼라콘이 설치돼 있습니다. 바닥엔 유리잔해도 보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자정쯤 대구에 강한 비가 내린 가운데 시내버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이 도시철도 출입구를 들이받고 제 뒤에 있었던 버스 정류장을 한순간에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류장이 뒤로 넘어지면서 상점들까지 파손시켰습니다. 정류장이 아예 없어지면서 주민들은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있어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빨리 건지면 좋지, 보기도 싫고. 문제는 복구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버스 정류장은 대구시, 보행자 도로는 동구, 도시철도 출입구는 도시철도공사 등 파손 대상마다 복구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각자의 재산에 따라 가지고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공공재산도 있고 사유재산도 있고 뭐 지하철 역사 쉘터 뭐 연석 다 따로거든요 지금. 버스 노선 10개가 지나다니는 환승요지인 해안역 3번 출구.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세계 패러글라이딩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2019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가 포항 칠포 해안에서 개막했습니다. 18개 나라 80여 명의 선수들이 총 닷새간 패러글라이딩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윤경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 위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활을 쏘듯 누가 보다 정확한 위치에 착륙하는지를 가려내는 정밀 착륙 경기. 170m 높이의 곤륜산에서 이렇게 정해진 비행 코스를 돌아 5m 크기의 관역 가운데 가장 가까이 착륙할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합니다. 첫날 바람의 방향이 해안에서 육지로 불어 경기에 다소 지장이 있었지만 선수들은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을 여지없이 쏟아냅니다. 국내 첫 패러글라이딩 월드컵이 포항에서 열리게 된 건 환경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푸른 동해와 해안선, 그리고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활공이 가능한 만큼 패러글라이딩을 하기엔 최적의 장소입니다. On the nice hotel, and we have a nice landing on the beach, nice organization, and we hope so for tomorrow and after tomorrow the sun will be again here for a lot of flight.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륙에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보고 정말 기분 좋아하고 그리고 파도 소리와 푸른 바다를 보고 이륙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착륙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흥분될 정도로 좋아합니다. 대회가 열리는 일요일까지 동력 패러글라이딩 시범 비행과 국가대표 축하 비행, 열기구 탑승 체험 등의 부대 행사도 곁들여집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곤륜산과 칠포해수욕장은 전국적인 패러글라이딩 명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끝나도 전국의 동호인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질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있어서 너무 경치도 좋고 또 이제 바닷바람이라 또 깨끗하기도 해서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착륙장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흙이라서 굉장히 안전해요. 또 다치지도 않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대회 끝나고도 아마 선수들이 많이 와서 비행할 것 같아요. 포항시 등은 향후 곤륜산 일대의 모노레일과 짚라인 등의 관광 인프라 확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항 칠포 일대에는 이미 서핑 포인트로도 각광받고 있어 패러글라이딩까지 활성화되면 해양 항공 스포츠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일본어가 적힌 현수막을 보고 홧김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22일 자정쯤
대구시 중구의 한 일식당 건물에 일본어가 적힌 것을 보고 화가 난다며 라이터로 불을 낸 53살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화재가 큰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방화는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주에서 상수도관 공사를 하던 인부가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 10분쯤 경주시 충효동 상수도 이설공사장에 흙이 무너지면서 지하 4m에서 작업 중이던 54살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쌓아놓은 흙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벽면이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주 황성공원 물놀이장이 25일 문을 닫았습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15일 개장한 이후 40여일간 모두 2만 1,000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황성공원 물놀이장은 미끄럼틀 등을 갖추고 있어 내년 여름까지 어린이 놀이터로 운영 중입니다. 경주시가 폐철도 활용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경주시는 동해 남부선과 중앙선의 복선화 사업으로 오는 2021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4km의 폐선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기 위한 폐철도 활용 사업단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단은 폐철도 부지 활용에 관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난 대구 이월드가 26일부터 사흘간 문을 닫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문가들이 놀이시설 전체를 긴급 점검하고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전 직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앞서 지난 23일 이월드는 대표이사 직속 안전관리실 신설과 모든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 등을 담은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동구는 지역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할 업소 65곳을 모집합니다. 업주는 국물이 있는 음식의 염도 수치를 0.5에서 0.7%로 유지하면서 나트륨 줄이기에 참여하면 됩니다. 참여하는 업소에는 염도계와 염도 알림판, 기록지 등을 지원합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소는 일반 음식점이 163곳, 집단급식소 160곳으로 모두 323곳입니다. 대구 수성구 용지초등학교와 수성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옐로우 카펫이 설치됐습니다. 옐로우 카펫은 횡단보도 주변 바닥과 벽을 노랗게 칠해서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게 만든 시설로 수성구는 밤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옐로우 카펫에 야간 집중 조명 장치를 함께 설치했습니다. 수성구는 옐로우 카펫 설치 효과를 지켜보고 확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2019 대구 청년 채용 박람회가 오는 29일 영남 이공대학에서 열립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시 등 11개 기관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DGB 대구은행 등 40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통해 신입 경력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 입사 지원 서류 작성법 안내, 면접 상담, 직업 심리 검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한낮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차츰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낮에는 쨍한 햇볕과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그래도 이 낮더위 앞으로 슬슬 나아지겠습니다. 또 한 번 곳곳에 비가 내려줄 텐데요. 경북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목요일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지는 곳들이 있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호우가 예상돼서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주로 제주와 남해안에 집중되겠습니다. 남해상에서 강한 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